잃어버린 봄. 전라남도 구례의 산골 마을에는 은정 약초방이 있었습니다. 72세 한은정 할머니는 40년 넘게 약초를 다루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할머니, 이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은정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약초차를 내어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약초방 뒤편 텃밭에는 쑥, 민들레, 질경이, 도라지가 자랐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주면 그만큼 돌려주지요.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10년 전 여름, 은정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들 도연이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이 효자네요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 실패와 이혼을 겪은 그는 점점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흘리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였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은정은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 박순자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은정아,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순자 언니. 언니,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날 이후 친구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약초방의 수입도 도연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통장 좀 보여줄래? 왜요? 저 못 믿으세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은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신은 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은정 할머니의 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봐주면 좋겠는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봉인된 목소리. 도연의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휴대폰 제가 보관할게요. 스팸 전화가 많아서요. 그날 이후 박순자의 전화도 약초방 단골들의 안부 전화도 모두 끊겼습니다. 약초방의 수입은 꾸준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은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이번 달 수입이 얼마나 됐니? 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은정이 평생 모은 돈, 약초방의 수입, 모든 것이 도연의 손에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정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도연이가 너한테 뭐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어머니가 피곤해하세요.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어머니, 순자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죠? 괜히 소문나면 우리 둘 다 곤란해져요. 마지막 친구조차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도연아, 나 병원 좀 가야겠어. 재활치료 받고 싶어. 어머니, 그런데 쓸 돈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어머니 모시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아들아.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흘리셨네요. 매번 그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은정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느 날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약초밭에 쑥들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나도 저 쑥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 언젠가는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거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은정을 버티게 했습니다. 삶 깨진 침묵.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도연이 연탄값이 아깝다며 불을 약하게 지폈습니다. 은정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도 자주 올랐습니다. 도연아,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그냥 감기예요.
병원 가면 돈만 나가요. 며칠이 지나도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병원.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박순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자주 약초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도연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도연아, 물 좀. 혼자 하세요. 저도 피곤해요. 도연이 거칠게 건넨 컵을 은정이 받지 못하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세요? 도연은 방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은정은 젖은 이불 위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아파. 작은 신음이 담장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게 은정이 목소리 아닌가? 순자는 약초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정아, 거기 있니? 순자, 언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은정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준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몸에 멍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은정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 한마디로 1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은정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은정은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처럼.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다시 피는 약초방. 재활병원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간호사 유정이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재활치료 열심히 하러 가볼까요? 재활치료실에서 박선우 치료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 할머니, 오늘은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보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컵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은정은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달째 은정은 보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제가 옆에 있어요. 1걸음, 2걸음, 3걸음. 은정은 평행봉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 걸었어요. 다시 걸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은정아, 순자 언니, 약초방이 보고 싶지? 마을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 언니, 나 꼭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초방을 열 거예요. 3달째 은정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넉 달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은정 할머니,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꼭 할게요. 퇴원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들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박순자가 차로 은정을 구례로 모셨습니다. 약초방은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약초방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순자 언니, 다시 숨이라는 이름 어때요? 다시 숨 쉰다는 뜻이에요. 좋아. 정말 좋은 이름이야.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시 숨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약초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 차는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는 약이에요.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녁이 되면 은정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인생. 오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2년이 흘렀습니다.
다시숨 약초방은 마을의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삶도 소중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나를 용서했어요.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은정도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10년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나를 죽이고 있었어요. 부디 주변을 살펴봐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다시 순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나 좀 도와줘요.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은정은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내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고 싶었어. 하지만 넌 나를 짓밟았지.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이 다 해결해 주진 않아. 나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하지 않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를 원망하며 사는 것도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내 삶을 되찾았어. 그걸로 충분해. 도연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방식대로 속죄하며 살아. 나는 이제 널 돌보지 않을 거야. 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알았으면 됐어. 이제 가거라. 도연은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은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아, 괜찮니? 응, 괜찮아. 그 애를 보내도 괜찮아.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텃밭에 새로운 약초를 심었습니다. 할머니, 뭐 심으세요? 희망을 심는 거란다. 저녁이 되자 은정은 약초방 앞에 섰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구나.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삶. 그중 10년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정은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나 자신. 포기하지 않아줘서. 살아남아줘서. 하늘에는 별이 떴습니다. 다시숨 약초방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은정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나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해요. 은정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숨처럼 봄이 옵니다. 다시숨 약초방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희망을 발견합니다.